매미가 요란하게 울어대던 8월 초, 주피디가 서울 도심에 있는 종묘를 찾았습니다.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조선에서 가장 신성시되던 시설입니다. 국왕도 이곳에 참배하러 올 때면은 신의 길인 가운데 길을 두고 옆에 붙어있는 조금 낮은 길로 다녔습니다. 사라진 왕조의 유산임에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종묘 특유의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종묘에 다른 왕조 임금의 사당이 있다면은 더구나 그것이 조선이 무너뜨린 고려 국왕의 사당이라면 글쎄요, 선뜻 믿어지시나요? 종묘 정문을 지나자마자 오른편으로 가면은 임금이 제사 지내러 왔을 때 머물던 망묘루가 있고 그 바로 오른편에 조그마한 전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과 왕비 노국대장 공주를 모신 사당인데 정식 이름은 고려 공민왕 영정 봉안지당입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아담한 건물 안에는 정면에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가 함께 그려진 초상화가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꾸민 모습이 조선 왕이나 왕비와는 다르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실제로 공민왕과 왕비를 그린 것인지 원본인지 모사본인지 등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 초 종묘 건립 때부터 공민왕 사당도 이 자리에 존재했으니 그림의 주인공도 당연히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때 종묘와 함께 불탄 후 광해군 때 종묘와 함께 재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상화의 원본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한쪽 벽면에는 말을 그린 세폭짜리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준마도라고 불리는 이 그림도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조선 왕조 최고 사당인 이곳에 왜 전 왕조의 왕이 모셔져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전에 먼저 공민왕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은 왕조가 그 종착지를 향해 가던 때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국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불과 18년 후 고려가 막을 내렸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하던 때 고려는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사실상의 속국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나라 황제는 고려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했으니 고조선 이래로 조선 왕조까지 우리 역사에서 자주권이 그토록 심하게 훼손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원나라를 상전으로 모셔왔지만 공민왕은 달랐습니다. 즉위하고 5년이 된 1356년 5월 18일 공민왕은 전격적으로 부원파 즉 친원나라 세력을 척결합니다. 공민왕은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 등 핵심 부원파를 이날 제거하는데 원나라에 줄을 대고 있던 부원파는 그때까지 국왕도 손댈 수 없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원황실의 실력자 기황후의 기씨 일족이 가장 막강했는데 이들은 기황후라는 뒷배 덕에 말 그대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했습니다. 기황후는 고려 공녀 출신으로 원 황제의 황후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녀의 출세는 본국 고려에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공민왕은 부원파 제거와 동시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습니다. 정동행성은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한 지방행정기구로 그중 이문소라는 부서가 부원파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출동시켜 그동안 원나라가 직접 통치해오던 지금의 함경도 일원의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도록 했습니다. 원나라와의 관계를 근본에서 흔들어버린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에 벌어졌으니
치밀하게 계획된 동시다발 작전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공민왕은 왕자 시절 10년이나 원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원 간섭기에 고려의 태자나 왕자 등 지배층 자제들은 관례적으로 성장기에 원나라에 머물며 원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습니다. 오랜 시간 원나라에 있다 보면은 보통 친원적 사고를 하기 마련인데 공민왕은 오히려 원나라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민왕의 이런 반원 자주 정책은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 즉위를 전후해 중국 대륙 도처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원나라는 완연히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이때 일어난 세력입니다. 고려왕이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반원 거사를 일으켰지만 제코가 석자인 원나라는 아무런 응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공민왕은 수치스러웠던 원 간섭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의 또 다른 목표는 고려 내부의 개혁이었는데 반원 자주 정책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권문세족과 부원 세력이 대대로 빼앗아온 백성들의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노비로 전락한 양민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요새말로 하면은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누구도 이 개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민왕은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 이해관계와 무관했던 승려 신돈을 발탁합니다.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백성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럴수록 기득권층의 신돈 흔들기도 거세졌습니다. 신돈 자신 또한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공민왕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으니 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카르텔 혁파에 실패한 후 공민왕은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돈이 국정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공민왕의 의욕을 크게 꺾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인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녀를 잃은 후 공민왕은 대규모 사당을 짓는 데 집착하는 등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국정에 흥미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국대장공주는 아내를 넘어 공민왕의 든든한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는데요. 공민왕이 흥왕사라는 절에서 자객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주가 방문 앞에서 맨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자객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감히 원나라의 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아내가 가고 9년 후 자신의 신변 호위 그룹인 자제위 소속 무사들에게 피살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민왕은 후사를 얻기 위해 자제위 청년들로 하여금 왕비와 관계를 갖게 했는데 왕비가 임신하자 아이의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도리어 선제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려 마지막 개혁 군주의 말로 치고는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종묘입니다. 왜 이곳에 공민왕의 사당이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야 할 시간인데요. 종묘를 지을 때 북쪽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공민왕의 영정이 떨어졌고 그 자리에 사당을 건립했다는 전설 같은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내판을 보니 조선 종묘에 고려 왕을 모신 게 특이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재 당국도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거라면 이젠 추측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 태조 이성계와 공민왕과의 인연입니다.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할 때 쌍성 총관부 소속으로 원나라 관리였던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젊은 이성계와 함께 고려에 귀부해 공민왕을 도왔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며 전쟁 영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성계를 고려의 장수로 데뷔시킨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태조가 종묘를 만들 때 공민왕을 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신돈의 개혁시대에 성균관이 부활되면서 신진 사대부가 양성돼 국정 곳곳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가 이성계를 도와 조선 창업을 주도했으니 자신들에게 길을 터준 공민왕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공민왕은 고려를 살리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뿌린 씨앗이 훗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나무로 커갔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